아빠는 얘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애들 사주고 사먹고 했을까? 얘가 적금 안 넣고 네, 엉뚱한 짓 하는구나. 그렇게 딸이 들어올 시간쯤에 확신을 하고 그리고 다짜고짜 뺨을 때리고 이렇게 물었습니다. 너 적금 안 넣어준 돈 어떻게 했어? 하고 그렇게 물은 겁니다. 그래서 이 딸이 영문도 모르고 맞아서 정신없이 울면서 가방에서 적금 통장에 그 도장 찍어준 그걸 보여주었지. 너 근데 무슨 돈이 있어서 애들이랑 사먹고 그리고 돌아다닌 거야? 그렇게 아빠가 다시 화가 누그러지지 않은 채로 물은 거지. 얘는 대답을 못했답니다.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 아프고 너무 그렇죠. 그 아이가 4학년짜리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대답을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그냥 화가 난 채로 쾅 하고 들어가 봤다는 거죠.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좀 꺼려했다는 거지. 사춘기가 되면서 더 심하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면 곱게 대답도 하지 않고 틱틱거리고, 그러니까 아버지와 딸 사이가 서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좋은 딸 이야기보다는 항상 이렇게 반발하는 딸 그랬다는 거죠. 근데 이제 5월달에 결혼을 하는 마당에 그게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경험주의 가족치료 이론에 따라서 그러면 결혼식을 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이 경험을 이야기하라고 우리 그룹 같은 멤버들이 권고를 했죠. 자,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. 그 다음 주에 저희는 모두 다 궁금했죠. 지난 주간에 딸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? 딸이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를 다 했다는 겁니다. 다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남자이지만 울면서 그 딸에게 두 마디를 했답니다. 미안하다, 미안하다. 아버지로부터 미안하다, 미안하다라는 그 두 마디를 듣는 그 순간에 사실 이제 시집가면서 이제 집을 떠나야 되는 그런 그 시기여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, 그러니까 이 딸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그 아픈 쓰라린 경험들이 터져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거죠. 여러분들,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큰 값을 치르고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들 사이에, 그리고 여러분과 사귀어오면서 관계를 맺었던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혹시 이러저러한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이 모자란 것 때문에 혹시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만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고 살았던 부분이 있다면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. 미안했다고, 잘못했다고, 그래서 정말 용서를 구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다, 우리에게 은혜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이 책도 소개해드렸죠.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요? 라는 책. 고대생 이은석 군, 어머니와 아버지를 살해하고 토막내서 지하철 영령받아 쓰레기통에 버렸던 그 둘째 아들 이윤석 군이 이야기를 썼죠. 그날 밤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. 엄마에게 따졌어요. 엄마에게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자기가 마음의 고통을 받았고 엄마가 제발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했는데, 엄마는 그날 밤 단 한마디도 미안하다, 미안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. 거기에 격분한 둘째 아들 이은석 군이 세상에 차마 없는 일을 벌이고야 말았죠.
시간이 다 갔습니다만은 제가 한 가지 이야기 더 들려드릴게요. 이 이야기도 이제 저한테는 오래됐고 또 이 친구가 저하고 이제 맞먹는 친구가 돼서 이야기를 전합니다만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학교 상담소에 문제로 이제 그 학교 상담소에 찾아온 학생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희 그 같은 과 4학년 학생이었어요. 4학년 학생이었는데 이 친구의 문제는 뭐냐면 술만 마셨다 하면 싸우는 거예요. 술만 마셨다 하면 괜히 시비가 붙고 사람을 두들겨 펴가지고 항상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술버릇이 그래요. 그 술을 많이 마시고 누구와 친구나 뭐 지나가는 사람이나 아무튼 5만 가지 사람하고 뭐 별의별 이유를 다 대서 싸움이 벌어지고 누구를 실컷 두들겨 패주고 경찰서에 이제 불려가는 겁니다. 근데 이 친구는요 그렇게 자주 경찰서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. 그 이유는 아버지가 경찰 고위 간부였습니다. 이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그냥 법적으로 그냥 그 처벌을 할까도 생각했었죠. 그러나 저는 이해가 됩니다. 아버지 입장에서 그 처벌을 받는 데까지 가지 않는 게 그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. 이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? 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그 경찰, 지금은 고위직이지만 그때는 지위가 많이 낮았답니다. 근데 경찰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하급직 경찰들은요 이동이 작고 그리고 경찰의 업무 특성상 그 집에 못 들어오는 날은 아예 그냥 며칠 동안 못 들어오는 날들이 많았다는 거죠. 근데 어머니와 그 자기가 그 아버지 없이 집에서 지내는데 어느 날 비가 몹시 오고 천둥이 치는 날 무서워서 자기 베개를 끌어안고 엄마 혼자 있는 그 침실로 파고 들어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엄마도 아빠 없이 혼자 있고 하니까 자기도 무섭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찾아간 겁니다. 근데 엄마가 반기지 않았을 뿐더러 옆에 그 파고든 이 아들을 발로 이렇게 차면서 저희가 이 새끼야 징그럽다고 얘기했대요. 너 내 새끼라서 그렇지 내 새끼만 아니었으면 넌 그러니까 엄마한테 무섭다고 이렇게 같이 자자고 베개를 안고 엄마 있는 침대에 파고든 아들이 느닷없이 발길당하고 징그럽다 너 내 자식 아니었으면 내 자식이니까 그렇지 내 자식 아니었으면 너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엄마가 들을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었다는 거야. 밤새도록. 그러면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을 했냐면 두고 봐라. 내가 평생 네 속색인다.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야. 없는 얘기인 줄 아시겠지만 너무 흔한 얘기입니다. 있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친구에게 엄마와 만나서 엄마와 이 이야기를 지금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엄마에게 말해보라. 그래서 엄마에게 시간을 내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답니다. 엄마는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 엄마는 기억조차 안 나는 머릿속에 기억조차 없는 일이에요. 그런데 아들이 그날 그때 너무나 서럽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평생 엄마 당신 속을 썩일 거다 라고 그렇게 그 마음 쓰려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. 엄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들을 품어안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했답니다. 엄마가 그때 미안했다 그런 줄 몰랐다 라고 한 이 이야기가 그 아들의 마음을 풀었어요. 그래서 이 친구가 4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로 그 제가 있는 그 대학원으로 진학을 해서 지금은 그 사회복지사로 열심히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.
여러분들, 우리가 미안하다고, 잘못했다고, 용서해달라고 말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. 우리가 했던 말, 우리가 했던 얘기가 도대체 상대방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, 어떤 지경까지 몰고 갔는지, 왜 화가 나게 했는지, 왜 화내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몰라요. 잘. 그래서 용서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. 그럴 때는 스스로 미다리가 되어야 됩니다. 그럴 때는 스스로 미다리가 되어서 내 자신을 긍휼히 여김 받아야 할 사람, 내 자신은 너무나 미숙하고 또 너무나 어리석고 바보스러워서 이러저러한 잘못들을 많이 저지르고 살아온 사람, 그래서 나에게 화가 난 남편, 나에게 화가 난 아내, 나에게 화가 난 자녀, 나에게 화가 난 부모님, 혹시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연약함을 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은 없는지 깊이 묵상하고 성찰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, 미안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.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.